자, 오늘 이슈평 영상은 바로 오늘 7월 10일인데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겠지만 지난 1월에 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번에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령안이 만들어졌다.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예고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대재해가 뭔지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산업재해냐 시민재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회사 직원, 종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 다쳤다면은 중대재해, 산업재해죠. 원래 우리가 이제 근로적 업무와 관련해서 다치거나 질병에 이완되면 걸리면 산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대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죠. 이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산재가 생기면 중대산업재해다. 반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 시설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만든 시설을 이용하고 할 때에 그걸로 다쳤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그 밑에 보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등 이런 게 생기면 이건 중대 시민재해로 두 가지 용어를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대 시민재해로 하면은 흔한 교통사고, 자동차 이용하다가 버스, 대중교통, 아니면 또 어떤 게 놀이시설, 이런 거, 또 폭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사망자 등이 생기면 중대재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중에 두 번째, 가장 좀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경영 책임자,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 형사처벌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의무가 명시가 되는데요. 왼쪽에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그 다음 오른쪽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의무, 이런 의무를 명시했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사처벌 조항이 꽤 커요. 자,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 중에 사망사고는 한 명이라도 사망사고 생기면 바로 중대재해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 사망사고 발생하실 때는 개인은 1년 이하가 아니고 1년 이상 징역이에요. 밑에 보시면 사망사고가 아니고 이제 다수의 불상 질병자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죠. 즉 아무리 많이 부상자 생겨도 7년 안에서 형사처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위에 보면 사망사고 생기면 1년 이상 10년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네. 자, 벌금은 10억 원과 1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병가할 수 있다. 즉 징역형 그리고 벌금까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기업한테는 50억 원, 10억 원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이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기업 현장 계시니까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모르는 분들 위해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제조업인데 공장이 3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울산, 포항,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어디라고 할까? 부산 이렇게 해서 3군데 공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표이사가 1명이었다. 나머지는 공장장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각 공장별로 대표이사를 따라뒀다는 이야기예요. 울산 공장 대표, 포항 공장 대표, 부산 공장 대표 이런 식으로. 왜요? 이제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그 공장에서 혹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전에는 대표에서 1명이 다 책임져야 됐었는데 이제 극분사시킨 거죠. 너네 공장에서 대표가 책임지세요. 이렇게 분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 법이 일자리 창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큰 대기업의 원청에서 각 협력업체에다가 공모를 내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산업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지정해서 보고하라고 이제 문서를 제출했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경영 책임자 등 해서 산업안전 관련 담당, 뭐 주로 이제 임원 이런 간부들이 이제 지정이 될 텐데, 이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서 뭐 협력 회사 중에 하나인데, 산업안전 담당 최고 책임자가 대리래요. 대리급이 최고 책임자 과정도 아니고. 근데 위에 원청에서 임원으로 지정해서 보고하라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전문가 임원급을 데려오자니 최소 연봉 매덕 1억 이상 줘야 되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대리를 사장이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내일부터 상무해라 그랬대요. 대리가 졸지에 임원이 돼버린 거예요. 파격적인 성진입니다. 과장, 부장을 뛰어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대리는 그냥 횡재한 거죠. 로또 맞은 거지 뭐. 뭘 준다면? 임원 연봉 준다면 그런데 연봉은 똑같이 하고 그냥 사무하라고 그랬대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당초 법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시행령으로 가 있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그럼 어디까지가 직업성 질병이냐? 이건 대통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했고, 오른쪽 중대시민제에서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공중이용시설이냐? 뭐 목욕탕, 조그만 목욕탕도 공중이용시설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안에서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에 대한 이제 각기 의견이 아주 지금 다양합니다. 노총도 반대, 경총도 경영계도 반대, 뭐 또 정당 각 당에서도 뭐 또 비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각자 입장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라고 했고, 이번에 시행령 안에서 24개 질병을 명시해 놨습니다. 우리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건 각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거기 보면 뭐 아주 뭐 24개니까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그냥 몇 개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언급했고요. 뭐 급성 중독, 비급성 중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24개 질병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포함될 것 같은데, 또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빠진 것, 이게 지금 몇 가지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특히 노동계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진폐, 난청, 흔히 많이 발생하는 산재, 진폐, 먼지 같은 걸 인한 이제 그 질병이죠. 난청, 소음을 인한 거고, 그 다음에 뇌심혈관계 질환, 우리 요즘에 과로사, 그죠? 이런 게 주로 뭐 심장, 혈관 이런 거잖아요. 근골격계 제조해서 어느 한쪽 근육만 계속 써서 일어나고 있는 근골격계, 이런 질환이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진작 중요한 게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도 비판적 의견을 내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이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어쨌든 이 중대재해라는 것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다 보니까 중대재해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애매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형사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재해로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이게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어떤 경우? 기본적으로 기저질환. 나는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뽑겠느냐? 그죠? 아니면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직원을 채용하겠느냐? 혹시 이 사람 뽑아서 쓰러지면 어떻게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으로 인한 것인지 원래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뺐다, 이런 이야기는 하긴 해요. 어쨌든 지금 직업성 질병 24개에서 이런 부분은 제외됐다. 뭐 향후 각기 의견이 수렴될 텐데 뭐 이런 것이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확정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중이용시설, 아까 우리가 중대시민죄, 공중이용시설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이게 중대시민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뭐 영화관, 뭐 학원, 무도회장 등 이런 것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는 다중이용업소법이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23개 업종 중에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을 공중욕시설로 그렇게 지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는데요.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된 교육 내용은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전보건 관련 일반적인 경영 방안,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의 교육을 해야 한다. 안 하면 이런 식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구분해서 3차에 걸쳐서 과태료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직 이 시행령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오늘 입법 예고됐다. 이제 40일 동안 의결을 수렴해서 확정될 텐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이슈픽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